자, 일반은 오늘 종목 기업 선택은 좀 없고요. 네, 뭐 일단은 앞서 모두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시장 가격에 녹이고 있는데 요 기대감도 좀씩 줄어드는 분위기가 FOMC에 임박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암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블랙아웃이라고 뭐 이것도 사실 한자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대에서 이제 조명이 다 꺼지는 시간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는 3일 새벽 3시 반 FOMC 기자회견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다 쏠릴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과연 낼 것인가. 다음 주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립 서비스용으로 좀 나오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연준이 쉽게 움직일 조직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의 스탠스가 설령 긴축에서 조금 완화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이제 기준금리를 더 벌어지게 되죠. 미국은 만약에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4%가 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주가와 경제에는 부담이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 9시 개장 바로 즈음에서 발표되는 10월 무역 수지 동향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늘어서 뭐 조금 적자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제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 특히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역성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환율을 또 자극할 수 있죠. 환율 자극 요인이 환율을 자극한다는 건 위쪽인데 상승 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걷어내기도 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포인트는 좀 알고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렇게 지켜봐도 물론 내일 또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매일매일 같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굳이 오늘까지 막 이렇게 적극적일 이유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시장 방어용 기전으로는 오늘이 이제 삼성전자의 53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행사 규모는 대폭 축소가 됐고 이재용 회장 취임과 이제 동시에 자사주의 매입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점쳐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또 아마도 이런 재료를 좀 추측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또 버텨주느냐 요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시장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실 뭐 그냥 어제는 뭐 시장을 보지도 않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자 김영민 매니저나 뭐 정태현 팀장이 힌트를 좀 더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중요한 일정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이번 주에 뭐 FMC도 있고 뭐 영국 이제 영란은행도 BOE 네, BOE도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아마도 이제 지금 유럽, 영국 쪽에 이제 물가가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10%요. 영국도 10%가 넘었고 물가 상승률이 또 오늘 발표된 이제 유로존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10% 이제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의 이제 핵심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는 올리긴 해야겠는데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는 더 심화되고 있고 물가는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이제 지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캐나다랑 호주가 이제 기준금리를 0.75가 아니라 0.5를 올린 건 저는 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요. 뭐 연준이 캐나다, 호주가 0.5% 올렸다고 해서 뭐 미국 연준도 따라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와 또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FMC 회의를 하고 나서 주말에 바로 이어가지고 고용지표 발표되고 다음 주에 또 CPI 지표 발표 있고 중간에 또 중간 선거까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해석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좀 한 게 아닌가. 해석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제 좀 불확실성에 좀 휩싸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 미증시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은 건 지난 금요일 날 워낙 또 화끈하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미증시가.
화끈하게 상승한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되돌림, 그리고 이제 FMC를 회의를 앞두고 약간의 이제 경계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굵직굵직한 이제 이벤트들을 하나씩 조금 정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이제 연준의 이제 피봇 논리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게 뭐 기대감이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네. 9월 FMC 회의 끝나고 나서 연준이 이제 제시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11월 달에는 이제 0.75%포인트 금리 올리고 12월 달에 0.5%포인트 올리는 게 연준이 이제 점도표에서 이제 공개된 그대로거든요.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잠깐 이제 일시적으로 부각이 좀 됐었으나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까 뭐 연준 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워싱턴 이제 정가에서도 연준을 압박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은행 상원 위원장이 막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직접 뭐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고용 시장도 좀 챙겨라. 지금 고용이 좀 침체가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의 역할은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연준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정치권에서는 연준을 이제 압박하려고 하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향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어떤 얘기를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뭐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저는 이제 9월 이제 점도표에 예상했던 대로 0.75 그리고 12월 달에 0.5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시장이 속도 조절로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순대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은 상당히 그 우월한 신뢰성을 뒷받침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치적인 변수로 영향했다라고 시장 평가가 나오면 그거는 향후에 더 그렇죠. 네, 더 문제가 될 수 안 있죠. 좋을 수도 있죠. 가뜩이나 지금 연준의 이제 신뢰 문제가 뭐 실기를 했다는 둥, 뭐 또 기준금리 인상해봤자 물가를 지금 못 잡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입김은 조금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 이제 조금 코멘트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 그쵸. 우리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뭐 환율도 오늘 좀 올라갈 것 같고 한데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만 보면 10월 이후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과 외국인들의 매수의 상관관계가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형 IT 기업들을 얼마나 이제 조금 선방을 좀 해줄 수 있을런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뭐 미증시가 오른 것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오늘 뭐 약간의 조정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 시장과 별개로 종목 기업.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원전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어도 이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IT 종목 중에서는 DB 하이텍 한번 좀 뭐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뭐 자리가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DB 하이텍 정도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미국은 사실 이제 머크나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다 지금 최고가 경신 내지는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력 일성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제 좀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의 이제 제약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엔터 기업 중에 저는 이제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브가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이제 악재들은 다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수가 사실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구간이긴 하고 또 하이브도 워낙 또 시총이 조금 큰 엔터주긴 합니다만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처럼 좀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하이브까지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SM을 지난주 좀 얘기할 때 우리 기타 법인 순매수 얘기했잖아요. 하이브인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컴투스인 걸로 어제 그렇게 네. 보도는 나온 것 같은데 네.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수만 의장의 오원군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또 이 주주의 또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SM은 어제 흥미로웠고 네. 자 기업 내지는 저 아까 그냥 원론적인 그냥 내용적이니까 항상 제가 좀 할 게 없을 때는 저렇게 합니다. 저도 오늘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안 보일 때 네. 물론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근데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네,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말을 조금만 덧붙이면 네. 일단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미리 뭐냐면 섣불리 예단하지 마라.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몇 달 안 됐어요. 그 잭슨홀 이전에 이 물가가 정점에 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설레발을 쳤었다가 잭슨홀에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시장 꺾어버린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어쨌든 뭐 FOMC 이후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듣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쨌든 9월 달 FOMC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경제 전망치, 물가 전망치를 올리고 그러면서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파월의 의견이 바뀐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어쨌든 뭐 금리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베이지북에서 미세하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네. 9월 달까지는 고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했었지만 10월 달 들어와서는 조금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자꾸 김영민 매저님 얘기하신 거에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 과거에 트럼프 때 트럼프가 파월을 백악관을 불러가지고 직접 압박해가지고요. 그때 금리 인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언론에서 제가 멘트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조인트를 깠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트럼프 상황이라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네, 독립성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금리 그때 당시에 제로 금리로 가게 되면서 트럼프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아마 뭐 사안 정도 가지고는 뭐 꼼짝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봅니다. 보고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저도 뭐 종목은 아니고 ETF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ETF로? 예, 그 달러 인버스 ETF를 역설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점진적으로 네네. 하락할 거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는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네. 그 아시겠지만 10월 15일 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그쪽에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1,400원이 넘을 때 투자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하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 1,480원의 어떤 고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조금 믿는 구석이 있다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하버드 사제지간이거든요. IMF 출신이시죠. 네, 사제지간인데 좀 미국 쪽에서 어떤 그 소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다 뭐 정보는 네. 중요한 거니까. 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창용 회장이 어쨌든 최근에 금리 같은 경우도 시장과 계속 소통을 하게 되고 시장 계속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달러 인버스 쪽으로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역설적인 거니까 환율이 네.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뒤집으면 또 달러 강세가 좀 주춤거릴 수 있고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은 잘 모르겠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FMC 회의를 앞두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자꾸 피봇하고 속도 조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려면은 아직 한참 더 시간이 걸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11월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4번 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강도로 계속해서 연준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이게 속도 조절이 조금 되면서 네. 빅 스텝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 때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조금씩 12월에는 이제 50bp, 내년 초에는 그렇죠. 25bp. 내년 이런 이제 식으로. 2월, 3월에 뭐 25bp씩 이렇게 이제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올리는 건 올리는 거잖아요. 네.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인상의 폭 자체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목표 금리 뭐 내년 이제 상반기가 되면 한 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지금 연준이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 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이제 좀 완만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조금 줄어들더라도 금리는 올라가는 거지만 기울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준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죠. 네.
근데 의외로 또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번에는 75bp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데 네. 50bp만 딱 올렸다. 네. 그러면 또 시장이 확 뒤집어지겠죠. 그러면은 뒤집어진다는 게 뭐 나쁘게 의미는 상당히 아닌데. 큰 호재인데 그렇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뭐 75bp가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75bp 일단 올려놓고 네. 12월 달에 이제 50bp 올리는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새로운 방향 전환이나 뭐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게 아니라 9월 FOMC 내용에 9월 달에 공개된 이제 점도표를 기준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가라는 변수 자체가 워낙 좀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뭐 코어 CP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연준이 9월 달에 공개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조금 걷어내면 사실은 9월 달에 이제 공개됐던 점도표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시장에서 자꾸 이제 속도 조절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금리를 연준이 이제 인하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거의 4에서 5%대 상당히 높은 금리가 오랜 기간 동안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네. 물가에 대한 이제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조금 선을 좀 긋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미리 보는 뭐 FOMC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였고요. 시장과는 항상 별개입니다. 이게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뭐 전체가 다 좌지우지 되긴 하는데 그래서 개별 기업은 또 개별 기업대로 네. 아까 개별 기업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DB하이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브 얘기해 주셨고 오히려 ETF 중에는 달러 이제 인버스. 달러 인덱스 인버스 인버스. 네,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